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이야기이고 여왕에게 경배를 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최악 경기가 어렵다고 얼마 전 사연 보냈는데 지금 저도 온갖 황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상대 중입니다. 어떤 분은 지하 주차장 들어올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해서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차를 박아놓고는 주차장 바닥을 미끄럽게 해서 그렇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CCTV로 잡아내긴 했는데 이런 일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2020년부터 대공양 예측한 제 지인 말로는 올해 봄에 폭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쪽 보면 작전 세력이 막판에 개미를 더 털어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가를 반등시킬 거고,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봄에 일시적으로 반등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좋아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후회하기 싫으면 진짜로 투자하지 마시고 돈 저축하시고 돈 아껴 쓰는 거 계속하세요. 제 지인 말로는 올해 봄에 반등을 보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뛰어들었다가 지금과는 비교 불가능한 지옥을 볼 수도 있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의 폭락은 장난 수준이었을 정도의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으니 함정에 빠지지 말고 돈 모으라고 합니다. 올해 반등 이후에 대폭락은 IMF 시절보다 더한 폭락일 테니까요. 제발 마지막 반등에 기뻐하며 베팅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최대한 돈 모으면서 버티세요. 제발요. 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좋은 내용 같지만 뭔가 좀 이분도 난 댓글 다신 분도 아니 댓글이란다. 이거 썰 보내주신 분도 좀 이상하네요. 앞으로 이런 거 좀 내가 점검할 테니까 일단 보내고 나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이분은 받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거 글쎄요. 아니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리고 지인 말에 왜 믿습니까? 지인 말을. 그 지인이 뭐 대한민국을 뭐 움직이고 있는 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장난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솔직히 다른 것보다 그냥 있잖아요. 왜 지인 말을 믿고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물론 또라이 같은 사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 벌려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 말은 즉슨 범죄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지인 말을 왜 믿어요? 지인 말을. 대폭락을 예측했다고. 한번 예측했다고 다음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투자나 뭐 어떤 그런 계획은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니 또 남의 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한테 제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매번 당하면서 남의 말을 믿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솔직히 나 까놓고 얘기했어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똑똑하면 전문가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 투자 잘하는 거 무슨 상관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저걸 누구 말을 믿고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안 그래요? 이 상황에서도 누구 말 믿고 움직이고 싶습니까? 저한테 이거 보내신 분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제가 거를 겁니다. 그냥 보낸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연을 보내고요. 돈에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돈에 받고 내가 받다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반등이고 뭐고 간에 모든 여러분이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 탓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남 탓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누벼 주변 사람 해보라. 전문가가 저렇게 하더라.
얘기만 듣고 움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남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정말 띨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 성인. 남의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적은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명의의 대출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내가 지는 겁니다. 오롯이. 근데 오롯이 내가 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정답이를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득을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아직도 뭔가 투자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특히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뭔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한 번에 뭔가 대박을 이루겠다. 잘 돼보겠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부자의 삶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한 단계씩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10단계, 20단계씩 올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좀 자기가 가진 것에 좀 이제 합리화시켜가지고 메타인지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모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은 뭐 부자가 안 된다. 그래 살아서 뭐 하냐고 하는데 그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자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삶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잘 되려고 하다 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곳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비투해가지고 빚더미에 나앉은 사람들, 영끌해가지고 은행 대출이자 감당 못해서 집이 은행 경비에 넘어가서 헐값에 흘리고 투자 안 한 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주변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그걸 보면서도 한 방을 노리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구나. 어? 능력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능력이 안 맞게 저렇게 뭔가 벌려가지고 안 되면 이거 평생 복구가 안 될 수 있겠구나. 비만 갖다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개개인마다 빚이 다 있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빚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 뭐 아파트 가진 사람도 빚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이다 내 집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실거주할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원래 집은 실거주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랫동안 거기서 정부 치고 살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끌족이 만약에 실거주로 많이 샀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 안 받았겠지. 실거주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리하게 대출했다거나 투자해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호황된 욕심 같은 거, 남들 말 믿고 이제 뭐 투자하거나 잘못되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 돼. 난 이 와중에도 남의 말 믿고 다른 거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살아. 자기 환경에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짊어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겉만 멀쩡하지 속은 비투성이니까. 그래서 남의 삶에 대해서 자꾸 관찰하려고 하지 마. 남들이 어떤 아파트 가서 살건, 뭐 집값이 얼마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내 재정 상황에서 내가 벌이에 맞게 살면 돼. 자꾸 남 신경 쓰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 영끌이라는 것도 내 사는 거, 내 벌이 상황에 맞게 살면 되는데 괜히 남들이 사가지고 집값 올랐다는 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애초에 남의 삶을 몰랐으면 그 사람이 집값 얼마 올랐는지 대출 얼마 받았는지 아예 관심도 안 가졌으면 뛰어들지는 않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팔랑귀 영향이 이런 투자에서도 안 좋게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 능력껏 살면 돼요. 없으면 없이 살면 돼. 없이 사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 그래요. 오히려 그게 있는 더 불쌍한 거야. 없는데 인척해가지고 이것저것 벌려가지고 수습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빚 갚는 지옥에 사는 게 더 불쌍한 겁니다.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겉으로 멀쩡해도 매달 갚아나가는 빚 있잖아요. 빚 같은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걸?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매달 나가는 돈 생각하면 약 없이는 잠도 못 잘걸요? 차라리 좀 허름해도 누구한테 돈 갚아달라는 사람 없고, 마이너스 되는 인생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집 좀 허름하면 어때? 낸난방 잘 되고, 비 안 세고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반대로, 좋은 집에 산다 치더라도, 그 좋은 집에 사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매달 나가는 원금에다 이자에다가,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거기 나가는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돈이 모자른데, 계산할 때로 돈이 모자라. 그럼 여러분 잠이 올까요? 편하게 잘 수 있을까? 당장 내일부터 걱정인데? 이 상황을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내가 여기 집값 뭐 올라갈 거라 샀는데 자꾸 내려가. 그게 눈에 보여. 그럼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았다 느낌 안 들걸? 여러분 있잖아요. 빚 가진 삶이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막 예뻐 보이고 좋은 집에 살아서 삐까 번쩍하고 겉으로 봤을 땐 그렇지. 근데 내가 이 집을 유지하기에 대해서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돈이 몇십 년 더 갚아 나갈 거 생각하면 밥을 먹어도 밥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돈 어떻게 마련하지? 어? 이자는 왜 이렇게 비싸지? 언제까지 이 생활 해야 될까? 그 생각 안 할까, 여러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이제 영수증 날라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좋은 거지. 매번 불안하고 돈에 쪼들리면 그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런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파트 같은데 새 집 들어가도 영끌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달 나가는 돈 때문에 이 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를 거야. 우리 이 집만 보면 눈물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무리해가지고 이 집 들어가서 이 개고생을 하는 걸까? 언제 끝날까? 이 지긋지긋한 건.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 올해는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능력껏 사세요. 많이 모으시고 존버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